안성맞춤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고장 안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안성맞춤은 조선시대 우리 고장 안성에서 만들었던 유기그릇이 품질이 매우 뛰어나 주문하는 사람에게 딱 맞춤일 정도로 훌륭하다는 의미에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고장 안성에서 없던 단어가 새롭게 생겨난 단어라는 뜻입니다. 유기는 노쇠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노쇠는 구리와 주석이라는 금속을 합한 물질인데 노쇠로 만든 유기는 아름답고 튼튼하며 고급스럽기도 합니다. 품질이 매우 뛰어나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사용하시던 그릇이라고 합니다. 안성은 예로부터 유기를 만드는 전문가들이 모여 커다란 유기 제작거리가 있었을 정도로 유기로 유명한 고장이었습니다. 안성은 커다란 시장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경기 남부에서 가장 번화한 고장 중 하나였는데 유기의 생산과 유통이 안성을 더욱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커다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물건을 두고 흥정을 벌이던 우리 고장 안성의 옛 모습이 상상이 가는 듯합니다. 지금도 안성 유기를 제작하는 전문가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가가 보존, 전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사회교과서에도 실려있을 정도니까 매우 소중하고 훌륭한 문화유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성맞춤 유기전수관은 안성 시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 유기박물관은 중앙대학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안성 유기의 역사와 제작 방법, 다양한 실제 유기 제품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실제로 박물관 탐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안성맞춤 박물관으로 왔습니다. 안성맞춤 박물관에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특히 안성맞춤 유기와 관련된 문화유산 그리고 관련된 자료와 정보들이 아주 가득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자, 안성맞춤 박물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관람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고요. 매주 월요일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람료는 무료. 자, 노쇠로 만든 제품을 통틀어 유기제품이라 하며 조선시대까지도 사람들이 즐겨 쓰던 생활용품이었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 유기는 노쇠로 만들고, 자, 여기 이제 자세히 여러 가지 종류의 노쇠로 만든 물건들이 나옵니다. 이건 좌종이래요, 좌종. 자, 앉아서 치는 종이인 것 같죠? 앉을 좌자. 자, 방자 유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방자는 유기를 제작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97%의 구리와 22%의 주석을 합쳐서 만든 우리나라 특유의 금속 제작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자 유기는 노쇠를 불에 달구어 두드리면서 모양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11명이 한 조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만들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방자 유기는 휘거나 잘 깨지지 않고 비교적 색깔도 안 변하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윤기가 난다고 했답니다.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작 방법은 주물유기라고 합니다. 주물은 불에 녹인 쇳물, 물처럼 쇠를 녹여서 틀에 부어서 만드는 게 주물유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이걸 만드는 기술자, 장인이라고 하는데 장인의 기술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주물유기로 만든 동이 커다란 그릇인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봤던 이 좌종이 방자로 만든 방식입니다. 자, 표면에 두들긴 자국이 보이나요, 여러분들? 약간 울퉁불퉁한 게 방자는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자, 이 두들긴 모양이고요. 반면에 주물유기는 우툴투툴한 부분이 없이 매끈합니다. 자,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유기 그릇을 봤을 때 매끈하면 주물유기, 약간 표면이 울퉁불퉁 두드린 흔적이 있다면 방자유기,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고요. 자, 반방자유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목한 형태의 식기 제작법을 말한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모형으로 유기를 제작하던 과정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미 유기에 대해서는, 안성맞춤 유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웠을 거예요. 조선시대 안성에서 제작하던 특산물 중에 하나고, 이 노쇠 그릇 유기가 품질이 너무 좋고 주문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딱 걸맞게 맞춰서 제작을 했다 라는 의미에서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였다고 하죠. 특히 임금님이 쓰시는 그릇으로도 사용됐다라고 하니까 그 쓰임과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유기 그릇, 그리고 유기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조선시대 유기를 제작하던 유기 공방의 모습을 실제 크기와 비슷하게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자, 이분은 인형입니다. 인형. 그런데 손가락이 하나 잘렸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유기를 제작하던 방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분도 인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 명이 한조가 돼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재현된 공간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제작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자, 이렇게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자, 사람이 가까이 가면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불빛, 마치 불로 달궈지는 모습을 재현을 해냈고요. 자, 이분들 갑자기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자, 이렇게 관찰을 해봤고요. 자, 이런 모형도 있습니다. 귀엽네요. 자, 그럼 2층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농업 역사실. 자, 안성은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고장이었고, 현재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안성에서 옛날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사용했던 도구나 농기구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지 아나요, 여러분들? 장군이라고 하는 항아리처럼 생긴 건데, 옛날에 밭이나 이런 데 거름을 줄 때 이 안에다가 거름을 담아서 사용했던 것으로 그런 도구입니다. 자, 이런 그 도구도 있고요. 자, 호미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옛날 안성에서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풍경을 모형으로 꾸며놓은 그런
작품이고요. 자, 이건 무자위라는 농사 기구입니다. 물을 높은 곳으로 퍼 올리는 기구로 물풍에 또는 수령, 수차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발로 밟으면 아래에 있는 물이 사용해야 되는 곳으로 올라오는 그런 원리인 것 같고요. 자, 절구 공이와 삼태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쥐덫이랍니다. 이건 쥐덫. 자, 옛날에 쥐가 많았겠죠. 도리깨도 있고 갈퀴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1970년대 안성 시내, 광신 호텔이 안성 시내거든요. 1970년대 옛날 사진입니다. 1970년대 안성 터미널. 여기 옛날 버스가 보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 볏짚을 이용해서 집신이나 그 다음에 가마니 같은 것을 만들던 그런 도구인 것 같습니다. 자, 볏짚 추수를 하고 나면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볏짚이 많이 남아있죠? 그걸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여기에도 나무 함지, 커다란 바구니 같은 그런 것들이고요. 자, 또 마찬가지 종이로 만들었다네요. 이건 종이로 만든 것 같지 않은데 이 종이로 만든 종이 함지라고 합니다. 자, 생활용품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1890년대 안성에 살던 분의 사진이고요. 이건 1920년 안성의 거리 모습입니다. 소중한 자료죠. 1999년 이때는 선생님도 안성시청 앞에 로터리인데 선생님도 있었던 때입니다. 1999년. 근데 되게 오래돼 보이네요. 사진은. 자, 2000년 가장 근래의 모습인데도 근래의 모습입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 안성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도시도 크게 커지고. 자, 안성은 내해홀, 개천상군 사복홀 쭉쭉 명칭이 바뀌면서 지금으로 치면 안성과 양성과 죽산 세 개의 고을이 합쳐져서 안성시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여러 문화유산과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1237년 송문주 장군이 죽주산성에서 몽고군을 격퇴했다. 자, 이런 얘기다. 자, 1265년 청룡사가 만들어졌고, 그죠? 그리고 자, 1532년 중종 때 안성 향교를 만들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홍계남 이덕남 장군이 외적을 물리쳤다. 1695년 숙종 때 오두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덕봉서원이 건립됐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안성맞춤 6기에 대한 정보가 가득 담겨있는 안성맞춤 박물관을 살펴봤습니다. 안성맞춤 박물관에 오시면 우리고장 안성의 가장 큰 자랑이자 문화유산인 안성맞춤 6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문화유산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들러주시고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고장 안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를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여러분들 다음 탐방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